너무 그러면 사람이 이제 너무 책임감 없고 좀 야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K 배터리 리볼루션에 25년 12월 30일까지 장을 적어놓고 지금 저도 들고 있어요. 이제 한때 작년 7월 말에 이제 한 3억 5천 플러스다가 어제 보니까 많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책 팔러 나왔습니다. 진짜 이번 책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 사실 이전에 그 K-배터리 레볼루션, 네, 그때도 제 지인들도 SNS에 배터리 공부한다고 그 책 되게 많이 인증하더라고요. 이번 책은 또 어떤 책인가요? 그 K 배터리 레볼루션이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는 이제 좀 그런 목적의 책이었고요. 그 아마 피터 린치나 이제 워렌 버핏 그 얘기 책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그 능력범위라고 있어요. 이제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해서 서클 오브 컴피턴스를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갖게 해드리는 게 이제 그 책의 주요 목적이었고. 그 책에서도 이제 제가 뭐 밸류에이션 관련된 얘기가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좀 뭐랄까 좀 미약하게 사실 적혀 있었고 이번 책은 이제 이 서클 오브 컴피턴스에서 이제 내가 산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산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좋은 종목이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2년 전에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떤 밸류가 있으셔서 그 두 종목을 선택하셨나요? 책 사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요 책. 예. 이 책에 다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주식들을 이제 발굴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제 실전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는 왜 그 주식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뒤늦게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8대 종목 들어가서 이제 많이 물려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으면 왜 어떤 밸류의 가치를 봐서 에코프로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물려있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은 이제 물려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네.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일전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책이 팔릴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에서 그럼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엔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책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자들에게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쉽게 접근할까요? 그러니까 하지 않게 이제 명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이제 하나로 투자 철학으로 이제 정립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인생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이제 주관을 갖고 이제 뚜렷하게 자기 삶을 사시는 분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자신만의 인생 철학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주식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이제 부자로 발돋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공통점이 이제 나만의 투자 철학 혹은 투기 철학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책은 이제 투자 철학에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피터 린치가 어떻고 워렌 버핏이 어떻고 뭐 이제 가치 투자가 어떻고 얘기를 백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예, 가짜로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왜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신 건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되게 사실은 되게 이 책 자체는 거의 철학책에 가까워요. 되게 이제 심오한 주제를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 근데 이제 제 특징이 뭐랄까 어려운 것들을 아주 쉽게 소화해서 이제 맞아요.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탁월한 재능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쉽게 제가 잘 풀어서 적어놨고요. 뭐 책 사서 읽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하루 만에 다 읽었다.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즉 읽으면 이제 손을 뗄 수 없게끔 이제 너무 재밌게 제가 줄줄 써놨기 때문에 이제 쭉 읽고
대충 좀 느낌이 좀 오실 텐데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아, 읽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한 자기의 이 뭐랄까 그 결과치 표에 따라서 이제 이게 투자를 접근하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제 하실 수 있게끔 지도하는 좀 안내서 이제 그런 역할이고요. 뭐랄까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선생들이 이제 제자한테 화두라는 걸 보통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밑에 저기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막 중된 사람이 그 이제 이 먹고라는 이제 화두를 갖고 30년, 50년 이제 면벽 수행을 해서 결국은 깨치고 부처가 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책은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던져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제 습득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답을 딱딱 알려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고프를 지금 강의 사? 말아? 사서 얼마에 팔아? 뭐 이런 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그거도 확실하게, 쓰면 좋겠다 예, 이렇게 딱딱, 생각하실 거예요. 예, 딱딱 집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딱 집어줄 수 있으면 제가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돼 있어요. 지난 저 K-배틀 레볼루션에서는 이제 제가 저 싱싱하게 살아 날뛰는 물고기 8마리를 이제 아주 뭐랄까 묵직스러운 거를 제가 이제 잡아다 드리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한 거고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물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갖고 실제 물고기를 잡으셔야 그게 자기 있게 되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8종목을 제가 잡아드렸지만 그 다음에 그 8물고기를 갖고 요리해서 자기가 이제 제대로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 가시 안 걸리고 하는 거는 또 본인의 역량이거든요. 맞아요. 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저기 공사판에서 이제 돈 많은 벌려면 그 땅 몇 분을 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식 한번 손가락 클릭해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를 되게 너무 무섭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그런 이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제 뭐 또 제 이름 걸고 하는 이제 77 누르시면은 좋은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 당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트럭인 게 딱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공돈 드시려고 하지 말고 공부해서 이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갖고 자기가 실력을 키워 갖고 주식 투자해서 한 단계 올라서야 맞는 거고 그게 이제 당연히 그런 이 뭐랄까 그런 능력이 아무나 쉽게 이렇게 딱딱딱 주어지는 거면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이제 뭐랄까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자기 있게 되고 남는 게 되지. 제가 주식 그 이 판에 한 30년 지금 이제 있는데 이제 항상 좀 느끼는 게 이직컴 이직옵니다. 쉽게 들어오는 돈은 쉽게 나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항상 꼭 비싸더라도 수업료를 납부를 해야지 제가 배우고 얻는 게 있더라고요. 수업료를 이제 내고 배우려고 하면 첫 번째 망가짐이 뭐냐면은 내 탓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남 탓하면 안 돼요. 예. 물려갖고 배터리 아저씨 말 듣고 샀다가 물렸으니까 배터리 아저씨 탓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평생 그 꼴을 못 버립니다. 맞아요. 빨리 파시고 예금하세요. 예금하시고 그런 이제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이 있으면 일단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최종적으로 내 탓이에요. 이제 보면은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배터리 씨 말 듣고 작년에 9% 사서 6배 먹었고 올해 삼양식품 사서 또 3배 먹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말 듣고 9% 사갖고 지금 마이너스 50%다라고 댓글 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종목인데 예.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줬고 예.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물렸다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저기 아까 6배 벌고 삼양식품 사서 또 올해 또 3배 벌고 한 사람한테 얘기해 준 거 하고 그 다음에 9% 사서 50% 물린 사람한테 해준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똑같은 해줬겠습니까? 얘기를 해주셨죠. 똑같은 얘기 해줬잖아요. 주식 투자 좀 하십니까? 저는 요즘엔 그렇게 활발하게는 하진 않아요. 음. 약간 그 S&P ETF 좀 이런 거 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그 주식 공부를 해서 네. 좀 공부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좀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러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이 좋아질 걸로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맞아, 이게 많이 아는 것과 주식을 잘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는 약간 직사게 음. 뭐 이제 뭐 이평선이 어떻고 뭐 캔들이 어떻고 뭐 온갖 유식한 말 다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까보면은 그 사람 주식회사 맨날 읽는 사람이고 우리 여기 저기 연희 캐스터님처럼 이제 사실은 나 주식 무서워서 잘 못해 그냥 이제 안전하게 잃지 않게 그냥 뭐 S&P ETF는 하겠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 너무 공감해요. 예. 음. 그게 이제 그 저기 공자님이 이제 논어에서 적어놓으신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서클 오브 컴피턴스 이제 능력 범위에서도 그 워렌 버핏이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 범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게 중요하지 맞아. 능력 범위가 얼마만큼 넓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겁니다. 맞아.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유튜브 환경이 이제 주식 투자 쪽에서 이제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이제 들은 건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 되게 쉬운데 그 주제에 오히려 지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저 배터리아이스 자격권 저런 말 듣고 주식 2차 사업 왕창 물리는 멍청한 인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 교훈을 버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정리하자면 예.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퍼테리 아저씨라던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TV에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거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거는 나의 몫이라는 거. 책 좀 읽어요. 네. 책 좀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이제 다양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단편적이거든요.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편화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지식들 같은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뭐랄까 이제 A부터 Z까지 내가 이제 통찰해서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뭔가 이제 논리 체계, 지식 체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투자 철학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 투자 철학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옛날에 테슬라 많이 까고 다녀갖고 네. 이제 저 되게 싫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젊으신 분들이 이 책을 꼭 사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예. 우리가 이제 전기차, 뭐 로봇, AI, 초전도체 굉장히 테마들이 다양하고 산업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죠. 왜요? 주관적이지 않죠. 예, 그걸 주관적인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죠.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시장에서 좀 뭐랄까 형성된 관념 같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AI가 지금 되게 성장 산업이다 하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다들 이제 좀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이고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인지, 생각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실제로 그 산업이 이제 실제로 2년 뒤, 3년 뒤에 어떤 결과를 내는가 하는 부분이 그게 객관이겠죠.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적혀 있지만 이제 객관 쪽을 위주로 하되 주관 쪽을 이제 뭐랄까 경험시하지 마라. 이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걸 해야죠. 해내야죠. 그러니까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치 투자는 크게 좀 오염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주관적인 부분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이 객관적인 요소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개원시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 객관적인 요소만 중요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반대로 주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되게 좀 뭐랄까 이제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좀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 좀 가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딱 방향을 정해요. 이제 교를 딱 정해갖고 나는 가치교 할래. 혹은 나는 성장교. 맞아 할래. 맞아. 예. 성장교 하면은 당연히 투자하는 종목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핫한 AI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있죠? 뭐 옛날에는 뭐 바이오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 네. 이제 그런 좀 꿈을 먹고 사는 주식 위주로 갈 테고 가치교에 몸담으신 분들은 일단 이제 PER 낮은 거 맞아. 혹은 이제 PBR 낮은 거부터 소팅해서 PER이나 PBR 낮은 것 중에서 이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는 이제 전혀 그런 식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투자하면은 가치주를 투자할까요? 성장주를 투자할까요? 가치 두 개 믹스된 거. 아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치주.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장주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성장주 투자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다 모여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가치주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성장의 가치는 무시하고 오히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PER 낮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가치 투자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1930년대, 40년대, 대충 한 50년대까지 이제 많이 활약하셨던 이제 워렌 버핏이 스승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런 방법을 쓰셔갖고 그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기독교로 치면은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이제 유대교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처음에는 그 유대교 구약을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필립 피셔라는 분의 이제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영어로는 이제 Common Stocks on Common Profit이라는 이제 명제가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개종하셔갖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주 투자자로 돌아서셨거든요. 그게 대략 한 1960년대 일인데, 근데 지금 한국에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벤자민 그레임의 방법을 쫓고 지금 현재 이제 워렌 버핏이 성장률을 투자를 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된 거는 지금 잊고 계신 거죠.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이제 뭐랄까 꿈을 꾸게 해주는 이제 이른바 좀 블링블링한 주식, 로봇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신기술 이런 네. 거를 이제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게 착각이고 오해인 거고요. 무엇의 성장이 중요하냐는 거잖아요. 무엇의 성장이 하면 결국은 EPS의 성장입니다. 주당 순이익의 성장.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되게 블링블링하고 앞으로 고성장 산업이다. 근데 이제 블링블링하고 고성장 산업이니까 다 로봇 시장에 다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한국의 로봇 회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네이버 주식 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쳐서 이제 지금 현재 실적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 다 적자예요. 맞아요. 예. 성장성 매출의 성장률이 뭐 되게 뭐 50% 100% 꼭 이럴 같은 느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숫자를 확인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성장이 좀 뭐랄까 좀 이제 느낌적인 성장 이런 거에 사실은 멈추면 안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현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하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미래에 계속 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찍힌 거는 별 볼일 없지만 앞으로는 되게 큰 숫자들이 찍혀갖고 그래서 내한테 이제 이렇게 주주한테 이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코카콜라가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가치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틀렸다고.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 뭐 워렌 버핏 이렇게 간판 달고 나오시는 분들이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같은 가치주를 투자해서 큰 돈을 버셨으니까 나도 가치주를 투자해야지 하면서 농심을 산단 말입니다. CJ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성장주예요. 아. 그 워렌 버핏이 이제 1900 대략 한 80년대부터 해서 지금 한 40년 정도 이제 코카콜라 갖고 계신데 이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에 그 코카콜라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가가 뭐 한 몇천 배 올랐는데 그 몇천 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수십 배 뭐 올랐는데 수백 배 올랐는데 수백 배 오를 동안에 코카콜라의 주당 순이익이 똑같이 수백 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예요. 왜 올랐을까요? 근데? 코카콜라가 네. 처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코카콜라는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료수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제 소개돼서 우리도 좀 먹고 있었지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 이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문물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코카콜라예요. 지금 소련 사람도 코카콜라 먹고요. 중국 13억 인구도 코카콜라 먹습니다. 우리 이제 이 뭐랄까 패스트푸드 이제 그 뭐 햄버거 같은 거 199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피자헛도. 제가 이제 90년대면 제가 한 제가 중학번이거든요. 대학 막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그전에는 피자가 없었어요. 피자가 생기면 뭐가 들어오죠? 피자 먹을 때 콜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콜라 소비가 우리나라에 늘어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카콜라가 단순하게 콜라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콜라 이외에 수백 종의 음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콜라 잘 팔아갖고 돈 생길 거잖아요. 네. 그 돈으로 이제 자기하고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코카콜라 이제 저기 막 트럭에 코카콜라 실어갖고 이제 그 매장에 이제 이렇게 그 진열하러 갈 때 뭐 미니메이드 오렌지 주스라든지 조지아 캔커피라든지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들, 이제 음료 사업들을 다양하게 이제 뭐 수백 개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난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늘어나는 이익이 주체가 안 되니까 그다음 어떻게 했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이익이 나더라도 이제 모수인 주식 발행 숫자가 줄면 EPS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주당 이익이 지난 40년 동안 수백 배가 올랐고요. 그 덕분에 주가가 수백 배 올랐다. 이제 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장하면 그냥 그 상상 속의 꿈 이런 것들로 치중했었는데 숫자를 같이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주당 순이익이 같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너무 와닿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요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제가 아까 그거 AI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제가 적어놨습니다. AI는 거품이다. 닷컴 버블과 같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네. 그 내용이 5장에 네. 사야 할 주식, 팔아야 할 주식장에 닷컴 버블과 모바일 혁명 무엇이 달랐나 해서 이제 시장의 버블과 혁명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요 단락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존이 이제 2008년 이후에 대략 한 400배 이렇게 올라갔고 엄청나게 이제 대흥행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1999년에 제가 이제 그 닷컴 버블 당시에 닷컴 버블 관련된 주식들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한 2, 3년 만에 97%가 또 주가가 빠졌던 주식이에요. 97% 빠졌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400배인가 4000배인가 했던 이 책에 제가 적어놨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닷컴 버블 시절에 이제 초반에 그 아마존이 이제 전자상 거래하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 물건을 가게 가서 안 사고 아니 컴퓨터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정말 혁명이었어요. 대단한 기술적인 그 이제 진보였는데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전자상 거래가 이제 활성화 못된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거는 되게 귀찮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먼저 이제 컴퓨터 부팅하면 요새는 좀 빨라지죠. 네, 옛날에는 제가 할 때 한 2, 3분 걸리거든요. 예, 우웅 해갖고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찾아가서 이제 물건 딱 해갖고 장바구니 넣고 주문 딱 하면 공인 인증서를 갖고 와야 되고 이제 카드 번호 OTP 넣고 짜증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마트 가서 산단
맞아요. 그냥 바로 눈에서 보고 직접 바로 가져와야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1999년 이제 그 다음에 한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그런 이제 인터넷 상거래 주식이 아니고 이마트 주식이었어요. 아, 오히려. 그러다가 모바일로 혁명이 생겼죠.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확 이 사람의 이제 뭐랄까 구매 스타일이 확 바뀌게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전자상거래도 이제 PC에서 하나, 휴대폰에서 하나 이 차이지 네. 다른 건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요. 기술적으로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모바일로 전자상거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누워서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 있고. 누르면 바로 켜지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안 넣어도 되고 내 거니까 신원 확인할 필요 없고 그래서 되게 편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이마트를 안 가요. 이마트 지금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다 지점 축소하고 예. 있고. 그 이마트 가던 사람들이 다 아마존으로 가서 미국은 이제 월마트겠죠. 네. 월마트 가는 사람이 아마존 가서 그래서 400배가 4,000배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열게 해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게 독점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마트 뭐죠? 그 아마존이 이제 다 장악해서 전자상거래가 이제 그렇고 우리는 뭐 우리도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소수의 플랫폼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데 그런 독점력이 있느냐 여부를 사실 봐야 독점력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프로젝트 그 파일을 그렇죠. 내가 다 먹죠. 네. 이제 독점이 없으면 막 뛰어들어갖고 이제 뺏어가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투자할 때 고려 대상으로 삼는 기술적 해자라는 겁니다. 해자.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되는데 또 장벽까지 높아야지 그렇습니다. 누가 쉽게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못한다. 예. 8대 종목은 그 해자가 높은 기업을 제가 8개를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선정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고요. 그런 거는 길게 갖고 가시면 최소 3년 이상 갖고 가시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한 1년치 안 되신 분들이 1년 동안 있었는데 마이너스 50%다. 나머지 2년 동안 갖고 간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불안함을 극복하려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공부를 하시고 내가 최종 이제 확신이 들면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면 팔아야죠. 맞아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때 이제 너무 그러면 사람이 이제 너무 책임감 없고 좀 양아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K배터리 리볼루션에 25년 12월 31일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적어놓고 지금 저도 들고 있어요. 이제 한때 작년 7월 말에 이제 한 3억 5천 플러스다가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4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약속 시킨다고 지금 4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고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하고 차이고 그 차이는 이 책을 제가 썼지만 네.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런 투자 철학이 정립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그 닷컴 버블하고 모바일 혁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이 얼마나 블링블링하고 이제 뭐 AI 해갖고 이제 그 뭐죠 이제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뭐 이제 뭐 1순위잖아요 아나운서 그 AI가 대체할 1순위. 그쵸. 다 대체되고 있죠.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저기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지금 제주 방송 지방 그 방송국 몇 군데 아나운서 월급 더 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AI 썼는데 지금 한 1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갖고 다 취소한다 하더라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하십시오. 한창 그 메타버스도 예. 꿈과 희망 이랬는데 지금 사업 다 접었죠. 아니 똑같다니까. 그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닷컴법을 할 때도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어요.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해갖고 걔가 이제 저기 뮤직비디오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거에 조금 발전된 게 뭐죠? 이제 닷컴법을 저기 코로나 시절 할 때 막 그 신한 카드 하고 했던 뭐 노장가 여성분 한 분 있었잖아요. 여성 AI 메타버스 해갖고 신한 카드 광고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화제되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 그렇다니까 이게. 썰렸나 봐요. 명확하다니까 얘가. 그 얘기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AI 얘기를 하지만 이제 AGI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사람을 대체하려면은 얘가 융통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창의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 창의력이라는 거는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창의력이거든요. 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사람은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좀 유사한 거를 유추해내서 거기에 대응한단 말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게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게 정확한 대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얼추는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AI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지금 학습한 거 아니면 되고.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제주 그것도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정해진 이제 원고 해갖고 원고 읽는 거야 뭐 누가 못한 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긴급 방송 뭐 이제 속보 예 제주도에서 이제 그 한라산에 터졌다 이런 거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사람이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럴 바에 아예 그냥 사람성이 낫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아. 그 AI가 막 얘기 많이 이제 나온 지가 뭐 2016년에 그때 이제 그 이세돌하고 바둑 두면서부터 네. 이제 시작된 건데 이제 그게 2016년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8년이에요. 8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AI 산업 쪽에 투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투자했는데 8년 동안 지금 이익 내고 있는 산업이 단 한 개 없어요. AI 산업이 아직 발전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되게 그 핫 이슈가 된 게 이제 그 챗 GPT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챗 GPT인 게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 이제 드디어 AI가 이제 그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뭐 이런 막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다 상상 속의 꿈 같은 거고 SF 소설 같은 거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돈이 지출돼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산업들이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AI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숫자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망회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관련된 얘기가 여기 책에 이제 그 다모다란 교수라고 이게 1장에 이제 스토리와 숫자 무엇을 봐야 할까 이제 요 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네. 예. 그 다모다란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이제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 넘버 크런처하고 이제 스토리텔러라고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넘버 크런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가치주 여기에 좀 이제 집중해서 숫자에만 좀 집착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고 스토리텔러는 이제 숫자는 무시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AI 지가 앞으로 발전되면 이제 AGI가 이제 돼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이제 그게 로봇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제 뭐 그런 거로 얘기하는 스토리텔러 두 부류가 있는데 이제 둘 다 틀렸고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결국.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다양하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깊이 있는 그 내용을 되게 이제 쉽게 녹여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머리에 바로 꽂아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무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거고 그게 이제 이 책에 다 잘 있으니까 연희 캐스터님이 일단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갈 때 사인해서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